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도내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그런 나도 어느새 27살이 되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 나는 축의금을 받을 예정이 없는데 축의금이 나가기만 해서 축의금 거지라는 걸 엄청나게 통감 중. 행복을 나눠주는 건 고맙긴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어라? 모르는 번호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라코, 오랜만이야. 누구세요? 누구세요라니. 나 아케미야, 아케미. 아케미?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있는 거야? 동창인 유미한테 번호를 물어봤어.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뭐 상관은 없지만. 전화 상대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아케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당시부터 주위에 잘난 체를 해대서 반의 기피 대상이었던 애다. 근데 왜 굳이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게 말이야, 나 이번에 결혼하게 됐거든. 그렇구나. 축하해. 고마워. 사실은 2년 정도 사귄 남친이 있었거든. 오늘은 그걸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일부러 고마워. 내 남편 엄청 잘생겼다? IT계 사장으로 연봉 1억인 창업가야. 대단하지? 우와, 다음 주에는 로폰기의 타워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 신혼생활이 엄청 기대돼. 저기, 용건은 그게 다야? 지금부터 약속이 있어서 슬슬 끊고 싶은데. 아, 미안. 그래서 말이야, 네가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서. 뭐? 내가 왜? 왜냐니, 고등학생 때 우리 절친이었잖아. 너한테 말하는 건 당연하지. 절친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애초에 너 나한테 잘도 연락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보여? 고등학생 때의 절친이 이렇게 말을 걸어줬는데 참가 좀 해줘. 너를 절친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오히려 어딜 뻔뻔하게 연락한 거야. 이 미친 것. 여보세요? 아, 미안. 잠깐 전파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렸어. 아무튼 결혼식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너도 일이 바쁠 테니까 바로 대답할 수는 없겠지? 뭐 그렇지. 나중에 네 집에 초대장을 보낼게. 꼭 답장해줘. 아, 그래. 너한테도 연설 같은 것도 부탁하고 싶으니까 꼭 참가해줘. 왜 내가 연설 같은 걸 해야 하는 거야? 애초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지도 않았거든. 여보세요? 아, 미안. 일정이 맞으면 갈게. 감동적인 연설 기대하고 있을게. 그럼 잘 부탁해. 그리고 다음 주 주말. 그러고 보니 내 말 좀 들어봐.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케미한테 연락이 왔어. 심지어 결혼식에 와달래. 너도? 나한테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뭐? 마나카한테도 연락이 갔었어? 응, 묻지도 않았는데 남편 자랑 얘기를 하질 않나 최악이었어. 걔 여기저기에 전화하고 있구나. 필사적이네. 전화로 못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고등학생 때 노트 보여줬잖아 라거나 우리 절친이잖아 하면서 기억기도 없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거 나한테도 그랬어. 최악이야 정말. 그래서 넌 결혼식 갈 거야? 갈 리가 없잖아. 걔한테 축의금 내기 싫어. 돈을 버리는 짓이야. 그치, 솔직히 걔랑 사이 좋지도 않잖아 우리. 사이가 좋게는커녕 걔랑 관련된 건 안 좋은 기억뿐이야. 하긴 나도 노리던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채가서 다 망했었어. 나도 시험 점수 관련해서 안 좋은 말을 들었어. 그런 건 안 좋은 축에도 못 들어. 나는 더 최악이었어. 무슨 일 있었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차라코, 좋은 아침? 아, 뭐지? 아케미가 인사하다니 웬일이래? 요즘 남친이랑은 어때? 아, 타케루하고? 꽤 순조로워. 다음 달이면 딱 1년 기념일이야. 나를 엄청 소중히 대해줘. 과연 그럴까? 뭐야? 무슨 말이야? 걔 쓰레기야. 뭐? 사실은 얼마 전에 타케루랑 데이트해버렸거든. 뭐? 내가 말을 걸었더니 바로 따라오던데? 이거 증거 사진이야. 뭐? 말도 안 돼. 역시 남자는 단순하다니까. 조금 띄워주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걸. 최악이야. 왜 남의 남친한테 손을 대는 거야? 너도 남친 있잖아. 뭐가 목적인지 전혀 모르겠어.
딱히 목적 같은 건 없어. 그냥 남의 건 빼앗고 싶어지거든. 뭐? 뭐라는 거야? 난 말이야, 남의 것을 빼앗는 그 배덕감이 좋거든. 금단의 사랑이란 느낌? 하지만 내 것이 된 순간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지. 이제 타케루한테도 관심 없으니까 돌려줄게. 최악, 타케루랑은 바로 헤어질 거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돼. 화내지 마. 오히려 그런 가벼운 남자란 걸 알아서 잘 됐잖아. 내가 말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남자도 있으니까. 닥쳐 이년아. 다시는 나한테 말 걸지 마. 아, 무서워라. 여자의 원한이란 건 정말 무섭다니까. 그럼 안녕 차라코. 그 후 나는 아케미와 절연. 그 후에도 아케미의 약탈 습관은 끊이지 않았고 내 친구들의 남친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참견을 해댔다. 말도 안 돼. 그러고 전화로 절친이라는 둥 연설을 해달라고 한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치. 나도 화나서 전화 끊어버릴 뻔했잖아. 그런 약탈병이 있는 아케미가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래 진짜? 안 봐도 뻔해. 걔라면 또 어떻게 잘 꼬셨겠지. 보는 눈이 없는 남자가 걸렸나 봐. 불쌍하게도. 근데 그 결혼식에 우리를 부른 이유가 진짜 뭘까? 상대가 부자라면서 출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 글쎄, 뭐 성격이 그 모양이니 아무도 안 가지 않을까? 그러게, 여러 남자한테 손을 대서 지금도 친구가 없겠다. 진짜 그럴만해. 걔의 썩어빠진 인성은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닐 테니까. 뭐 아무튼 우리가 갈 이유는 없지. 그치? 걔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도 사양이야. 진짜 인정. 그럼 초대장에는 결석한다고 답장할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기 잠깐 괜찮아? 어? 왜 그래 사토미? 아까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초대 못 받았어. 결혼식. 사토미, 오히려 연락이 안 온 건 좋은 거야. 그딴 전화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고마워. 좋아, 오늘은 잔뜩 마시자. 와인병으로 주문할까? 이렇게 우리는 아케미의 초대장을 정식으로 거절하기로 했다. 나중에 초대장을 거절하고 아케미 번호도 차단.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또 모르는 전화네. 하지만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마모토 차라코 씨의 번호 맞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소개가 늦어져 죄송합니다. 저는 아케미의 약혼자인 타카키 주냐라고 합니다. 아케미한테 번호를 물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볼일이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 아케미가 절친인 차라코 씨나 마나카 씨에게 출석을 거절당했다며 많이 침울해서요. 네, 어떻게 참여해 주실 수 없으실까 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게다가 제가 아케미가 결혼한다는 거 알게 된 건 저번 주였어요. 네? 정말인가요? 몇 달 전에는 친구들에게 알렸다고 아케미가 그랬는데. 아, 아마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걔는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그게 무슨... 불쌍하게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일단 전 아케미의 절친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 때 친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결혼식에 초대할 친구들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한 거겠죠. 그랬군요. 사실은 아케미 측 초대객의 결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아케미의 친구 손님 자리가 하나도 차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하, 그건 큰일이네요. 저도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차라코 씨에게 연락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걔가 해온 일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걔의 본성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본성? 일편단심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신도 정말 보는 눈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럼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걔의 본성을 가르쳐드릴게요. 걔는 학창시절부터 제 남친을 빼앗거나 친구의 남친을 빼앗는 게 일상다반사였고 자기 능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짓말과 약탈병으로 점철된 최악의 여자라고요. 그런... 그래서 당시부터 친구가 별로 없었고 걔를 편드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결혼식 초대객도 채워지지 않는 거겠죠. 남편분도 결혼하시기 전에 여러모로 그 여자의 신변을 조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걔의 내면은 썩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결혼식에는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약혼자분이 전화 너머로 절규하고 있는 게 전해진다. 솔직히 꼴 좋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누구지? 네. 아케미? 갑자기 뭐야? 이 옷도 있으니까 큰 소리 내지 마. 닥쳐. 너 준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을 했냐니. 남편분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네가 지금까지 한 짓을 말한 것뿐이야. 너무해. 왜 다 말한 거야? 네가 다 말한 탓에 어제 준이한테 약혼 파기를 당했다고. 그랬구나. 그거 유감이네. 유감이네는 무슨. 준이랑 결혼하기 위해 일도 그만뒀는데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애초에 조금은 얼버무려도 되잖아. 보통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그런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하냐고. 남의 행복을 빼앗으니 재밌어? 이렇게 불행해진 사람을 보고 웃는 거야? 너 인간 말종이구나. 널 믿고 연락한 건데 실망이야. 자기가 과거에 한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꼬라지. 고등학생 때부터 쌓인 여러 마음이 여기서 대폭발하고 말았다.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야 이년아, 작작 좀 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게 재밌냐고? 그 말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네가 나나 마나카 그 밖에 친구들한테 해온 게 그런 일이니까. 네가 지금까지 몇 명의 행복을 빼앗은지 알아? 그런 옛날 일을 끌고 올 필요는 없잖아. 어릴 때의 치기였다고. 만약 정말 어릴 때의 치기였다면 학창시절의 인간관계는 둘째치고 사회인이 된 후에 지인은 결혼식에 출석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약혼자분이 네 측의 출석자가 한 명도 차지 않았다고 했어. 그건 어른이 된 후에도 네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실컷 남의 행복을 빼앗아 놓고 막상 자기가 같은 환경에 처하니 울부짖는 꼬라지하고는. 야, 이 인간 말종아, 정신병자야. 시끄러. 네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잘 됐을 거라고. 내 출세 계획이. 그럼 묻겠는데 왜 약혼 파기를 당한 거야? 그건 네가 내 옛날 얘기를 말한 탓에. 아니지. 현재 진행형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벌어진 거잖아? 무슨 말이야? 만약 내가 약혼자 입장이었다면 옛날에 어쨌든 현재의 소행을 신경 쓸 거야. 즉, 네 어린 시기의 치기라는 게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거짓말이야. 허황된 소리 하지 마. 물론 이건 예측의 얘기지. 나는 자세한 건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네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짐작가는 게 있나 봐? 그럴 리가. 만약 내 예상이 맞아서 이런 타이밍에 바람피운 증거 같은 게 나오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넌 지옥행이네. 나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이만 갈게. 지금까지 네가 상처 입힌 사람들의 마음을 통감하도록 해. 이렇게 아키미와의 일련의 소동은 막을 내렸다. 아, 타카키 씨. 자라코 씨, 오늘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오히려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 모임이라니. 애초에 제 약혼자가 여러분께 큰 민폐를 끼쳤던 거잖아요. 이 정도 사진은 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삼성 셰프가 실력을 발휘해서 준비한 풀코스로 대접할 테니까요. 아, 잘 먹겠습니다. 무려 여러 민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아케미의 전 약혼자분이 열어준 식사회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나는 아케미와 타카키 씨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 듣게 되었다. 먼저 나와 전화해서 아케미의 본성을 알게 된 타카키 씨는 아케미의 신변 조사를 시작했다. 타카키 씨는 아케미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현재 소행이 문제가 없다면 과거 일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타카키 씨의 건실한 마음이 허무하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바람의 증거가 잔뜩 나왔다. 그때 약혼 파기를 굳게 결심한 타카키 씨. 양쪽 집안의 부모와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아케미는 꼴사납게 오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조만간 아케미에게는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할 거라고도. 그리고 당연히 예정되었던 결혼식은 중지되었다. 능력치를 중시하던 아케미가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을 리가 없으니 잡아두던 식장은 몇 년이 예약이 차 있는 초인기 고급 결혼식장. 그 초고액 취소비를 아케미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아케미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은 1,200만 원에 이르니 아케미는 꿈에 그리던 부자는커녕 빚쟁이로 전락했다.
아케미의 부모님은 너무 큰 금액이 청구당한 두려움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 어디론가 응거해버렸다고 한다. 아케미는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위자료는 둘째치고 식장 취소비가 꽤 비싸서 호텔 측에서도 청구를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발전할지도 모르겠네요. 무서워라. 뭐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실컷 꼴 빨아왔을 테니까 이쯤에서 한번 지옥에 떨어져줘야 공평하죠. 오늘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신부 측의 초대객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이죠? 네, 모두들 각자 아케미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타카키 씨는 보는 눈이 없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요즘 보기 힘든 건실한 남성이란 건 아주 잘 알았어요. 다음에는 멋진 여성분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행복을 빼앗는 짓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해. 언젠가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나도 슬슬 미래의 달링을 찾아야겠어. 사라코 씨, 확실히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구나.